판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분당 내에서도 판교만 해달라는 분들이 좀 많아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판교는 크게 보면은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은 서판교, 동쪽은 동판교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식 명칭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목동을 앞단지 뒷단지 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우리가 판교라고 알고 있는 곳은 사실 동판교 쪽이에요. 즉 판교역 주변이죠. 분당 내에서도 판교를 따로 부르는 이유는 지리적으로는 임해, 서현, 야탑하고는 붙어 있지만 2010년 전후로 지어진 준신축 단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1기 신도시인 서현, 순회, 정자, 임해보다 약 2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외관만 봐도 판교는 신축이 몰려있는 곳, 나머지 분당은 구축이 몰려있는 곳, 이렇게 분별이 쉽게 가능하고요. 더구나 판교역 주변으로 대기업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주 매력적인 동네입니다. 판교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부터 볼게요.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뽑아라고 한다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아파트입니다. 바로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판교역 초역세권에 바로 옆에 보평 초, 중, 고가 있고 백화점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가 높은 판교 현대백화점이 바로 옆에 있어요. 무엇보다 판교 테크노밸리도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근처에 성남역 GTX역도 있죠. 그래서 신분당선을 타면은 양재, 강남, 신논현, 신사까지 15분 만에 가고 GTX를 타면은 수서역까지 6분이면 가고 삼성역까지 개통하면은 10분 만에 갑니다. 그냥 경기도 최고의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푸르지오 그랑블, 여기 36평 최근 실거래가가 24억 6,500, 44평 실거래가는 30억 5천이었고요. 51평은 37억 2천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참고로 헬리오시티 33평이 20억, 42평이 25억, 48평이 30억 정도 됩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잠실 리센츠 33평이 24억, 48평이 30억 정도 해요. 이 세 개를 비교해봤을 때 어떤가요? 물론 판교가 반포나 압구정, 청담보다는 저렴하지만 서울에서 거의 최상급지에 속하는 송파, 잠실과 시세를 견준다는 건 판교의 그 입지 가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만약에 잠실 리센츠와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고르실 건가요? 저는 잠실 리센츠를 고를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동탄역에서 멀어질수록 시세가 뚝뚝 떨어지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교역에서 멀어질수록 그 시세가 뚝뚝 내려가요. 한번 볼게요. 푸르지오 그랑블 바로 위에 있는 보뜰마을 8단지 33평이 19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푸르지오 그랑블보다 5억이 저렴하죠. 그 위에 있는 보뜰마을 3단지 여기 34평이 14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5억이 또 떨어졌죠. 그 위에 있는 보뜰마을 1단지 여기는 판교역에서 더 멀어졌지만 3단지와 시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 때문일까요? 이유는 보뜰마을 3단지나 1단지 둘 다 어차피 역에서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지들은 판교역 접근성보다는 바로 서쪽에 있는 일자리들과의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바로 옆에 좋은 기업들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SK케미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넥슨, NC소프트 등등 쟁쟁한 기업들을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과의 거리는 좀 있지만 출퇴근을 걸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오히려 가성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절대가가 저렴하지는 않아서 가성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푸르지오 그랑블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10억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서판교를 볼게요. 저한테 서판교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든힐스. 월든힐스는 1, 2, 3단지로 되어 있는데요. 컨셉이 다 달라요. 나중에 여기 한번 가보세요. 외국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처음 지어지고 입주할 때 저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단독주택들도 촌스럽지 않게 아주 모던하고 현대적으로 잘 지어놨어요. 이 단독주택이 건설되기 전에 여기 토지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 대지 70평 기준으로 8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20억에 육박합니다. 그때 샀어야 됐는데. 두 번째, 낙생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비평준화 시절 분당 서영고나 일산 백석고 그 정도의 견줄만한 학교라고 봅니다. 평준화인 지금 일반고인 이 낙생고에서 서울대와 의대 진학률이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이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세 번째, 월곶 판교선. 서판교의 아쉬운 점은 지하철이 없다는 건데요. 월곶 판교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8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지하철은 2, 3년 정도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2030년쯤에 개통할 것 같고요. 이게 개통이 되면은 판교에서 한번 환승해서 가도 되고 아니면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인덕원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게 되면은 교통의 편리성이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럼 서판교에 있는 아파트들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월든 힐스 여기가 좋긴 한데 좀 비싸요.
1, 2, 3단지 통틀어서 제일 저렴한 게 20억이고요. 평수가 좀 큰 것들은 50억, 60억씩 합니다. 이렇게 너무 비싼 주택들은 아무래도 서울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50억이 있다면 유럽 분위기가 나는 월든 힐스를 살 수도 있겠지만 아크로 리버파크나 압구정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상대적으로 황금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특수한 주거 형태가 아닌 일반 아파트는 여기는 지하철도 없고 최신축도 아니니까 저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도 동판교의 보뜰마을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왜 살아? 당연히 동판교 가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요가 완전히 달라요. 동판교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주말, 평일 할 거 없이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역동적인 그런 반면에 서판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간에 천이 흐르고 동네가 진짜 조용해요. 과천보다 더 조용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살고 싶으면서 자동차로 강남이나 수원이나 분당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아요. 즉 라이프 스타일이 붙어있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동판교와 서판교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판선이 생기면 좋아지긴 하겠지만 없어도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될 거예요. 산운 10단지 로제비앙 84제곱미터가 14억 8천에 거래가 되고 있고 동판교인 보뜰마을 3단지가 14억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판교를 제외한 분당의 대장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서현 시범아파트도 14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조용한 서판교냐?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일자리 접근성이 좋고 판교역과 가까운 동판교냐? 아니면 원래 분당의 대장이고 재건축이란 대형 호재까지 있는 시범아파트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실거주 만족도 이런 거 다 제외하면은 순전히 투자 목적으로만 본다면 저는 시범아파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살기에는 그래도 더 새 아파트인 서판교나 동판교가 낫겠지만 지금 시범아파트는 30년 된 아파트인데 서판교, 동판교의 시세와 같다는 것은 땅값이 시범아파트 그쪽이 더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지금까지 판교를 알아봤는데요. 시세가 만만치 않죠. 이게 입지 가치를 결정짓는 일자리와 교통의 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동탄역 롯데캐슬 41평 시세와 보뜰마을 7단지 41평과 역삼 레미안 33평 시세가 거의 비슷한데요. 여러분들이 공짜로 하나를 받을 수 있고 10년 후에 매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받고 싶으십니까? 이런 비교 연습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라면 역삼 레미안을 선택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의 사연이나 궁금한 지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멋진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